안녕하세요, 테크몽입니다. 와, 드디어 제가 두 번 접히는 트라이폴드 스마트폰 화웨이 메이트 XT를 구했습니다. 최근에 제가 이거 커뮤니티에 올리니까 많은 분들이 내구성 테스트를 기대하고 계시던데 아쉽게도 이번 영상에서는 내구성 테스트는 보여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이게 제 게 아니고 제 구독자 겨울님께서 빌려주신 거거든요. 물론 제가 여러분들 마음 다 압니다. 사실 저도 겨울님께서 이 제품 대여해 주신다고 연락을 주셨을 때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것도 내구성이었어요. 막 메이트 XT의 내구성 어쩌고 저쩌고 삼성 제품과 비교도 안 된다 막 이런 뉴스들 많던데 혹시 이 제품 제가 리뷰하다가 부서지면 어떠지? 이거 지금 구하기도 힘들어가지고 제가 사드리지도 못할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. 근데 실제로 만져보니까 와, 이건 생각보다 굉장히 견고하게 잘 만든 제품이고 작동감도 굉장히 훌륭했습니다. 물론 좀 아쉬운 점도 많이 발견이 되긴 했는데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 제품을 분석하면서 느낀 점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.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 메이트 XT는 제품 가격이 377만원부터 시작하는 정말 초고가 스마트폰이에요. 그래서 이 정도로 비싼 제품인데 막 친환경이니 뭐니 어쩌냐면서 폰이랑 케이블만 달랑 주면 솔직히 좀 속상할 것 같았는데 박스 보세요. 중국 폴더블 스마트폰은 막 친환경을 핑계로 구성품 빼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. 박스 크기부터 심상치가 않죠. 그래서 이렇게 박스를 딱 열어보면 일단 제품 본체 보이고요. 그리고 열어보면 야, 여기다가 무선 이어폰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차량용 충전 어댑터가 있네요. 그리고 또 왼쪽에 있는 박스를 이렇게 열어보면 무려 66W를 지원하는 충전 어댑터 들어가 있고요. 고속 충전 케이블도 2개나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어댑터 뒤에도 이 차량용 충전기에도 굉장히 여러 포트를 꽂을 수 있게 이렇게 설계가 되었어요. 진짜 이 정도면 거의 뭐 환경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. 와, 진짜 이래서 되겠어요? 너무 되겠네요. 그리고 저 여기 담겨있는 이어폰이요, 조금 생긴 게 촌스럽네, 유광이네, 싫어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걸 귀에다가 한번 이렇게 꽂아보고 음악을 한번 들어봤는데요. 일단 꽂았을 때 노이즈 캔슬링이 굉장히 잘 되고 음악을 들었을 때 제가 음질에 깜짝 놀랐습니다. 그래서 이게 번들 이어폰이다 보니까 뭐 기껏해야 한 5만원 10만원 정도 품질 나오겠나 싶었는데 이 퀄리티 깜짝 놀래가지고 가격을 찾아보니까 한 16만 9천원 정도에 팔고 있는 제품이더라고요. 그리고 얘는 여기 이 부분을 뜯어보면요, 이렇게 정품 케이스가 포함되어 있는데요. 제가 최근에 아너 매직 V3 리뷰했을 때 그 기본 케이스 퀄리티에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. 뒤에 재질 보시면 여기는 카본이고요. 여기 뒤쪽에는 이렇게 세워서 쓸 수 있는 킥 스탠드가 이렇게 있는데 조금 특이한 점이라면 측면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별도 구조물이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. 그리고 이거는 제품에 이렇게 꽂았을 때 측면을 확실히 이렇게 좀 보호해주는 느낌이 많이 들긴 듭니다. 근데 이 측면을 보호해주는 이 별도 구조물이요, 우리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에는 측면을 보호해주는 뭐 이 부분이나 힌지 쪽이나 이걸 보호해주는 거는 약간 필수가 아니라 선택 같은 느낌이었다면 이 메이트 XT 같은 경우에는요, 이 부분은 몰라도 이 부분은 진짜 좀 보호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. 왜냐면 여기 지금 보이는 이 부분이 디스플레이거든요. 그래서 이 케이스가 여기 있는 디스플레이 부분을 이렇게 보호해줄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요, 아무래도 여기가 디스플레이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측면 커버가 여기에 자석으로 이렇게 딱 붙는 방식이 아니라 이 상단에 타원형으로 있는 작은 힌지, 그리고 밑에 있는 작은 힌지가 이 배물 커버 안쪽에 물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딸깍하고 들어가는, 그러니까 수동으로 이렇게 꽂아 넣어줘야 된다는 제품이라는 거는 살짝 만듦새가 아쉽긴 하네요. 근데 이 케이스가 그냥 그렇다는 거는 이 케이스만 놓고 봤을 때 얘기, 이렇게 두 번 접히는 본체랑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요, 아니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? 할 정도로 굉장히 쓰임새가 달라집니다. 그래서 이걸 좀 더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먼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폴더블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셔야 될 것 같은데, 먼저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이 갤럭시 폴드는요, 스마트폰 화면이 안에 하나 그리고 바깥에 하나가 이렇게 있잖아요. 근데 메이트 XT는 이렇게 다 펼쳤을 때 스마트폰 화면은 안에 하나가 있고 뒤쪽에는 화면이 아예 없습니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디스플레이가 크게 한 판이 있는 거예요. 폴드랑 확실히 다르죠. 근데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. 왼쪽에 이 3분의 1 디스플레이를 안쪽이 아니라요,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, 안쪽에는 폴드 같은 이런 화면이 있고요, 뒤쪽에는 이렇게 별도의 디스플레이가 있는 딱 폴드 같은 느낌의 이런 구성이 완성이 됩니다. 그리고 남은 화면은요,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으로 이렇게 인폴딩을 시키면은 바깥에 이렇게 딱 스마트폰 화면 크기 마냥 화면 비율이 이렇게 변해요. 그래서 이렇게 폴드랑 같이 놓고 비교해보면 폴드보다 가로 폭이 훨씬 더 넓은 걸 알 수가 있는데, 옆에 있는 S23 플러스랑 비교하면 가로 비율이 일반 바 타입 스마트폰이랑 진짜 비슷해졌죠. 전 이게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해요. 키보드로 뭔가 입력을 할 때도
이게 훨씬 더 편합니다. 그리고요,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화면을 펼치게 되면 다 꺼졌다가 뭔가 켜지는 이게 좀 보기 안 좋잖아요. 근데 얘는 이 상태에서 한번 펼칠 때 빨리 뜨는 것도 그렇고 화면 넓어지는 게 진짜 빠르고 부드러운 것도 좋은데요. 얘 화면이 펼쳤을 때 화면 인치가 10.2인치나 돼가지고 진짜 옆에 11인치 태블릿 들고 왔는데도 화면 크기가 꿀리지가 않죠. 갤럭시 탭 S9이 11인치긴 하지만 화면의 베젤이 더 두꺼워서 그렇지 실제로 세로 길이만 놓고 봤을 때는 메이트 XT가 세로로 더 긴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다만 가로로 길이를 비교하게 되면 확실히 조금 짧긴 해요. 그래서 같은 영상을 틀었을 때 아무래도 메이트 XT가 위아래로 검은색 공간이 좀 더 많다 보니까 화면 크기는 살짝 작은 걸 알 수가 있는데, 야, 이렇게 확대해서 보니까 진짜 느낌이 장난 아니죠. 진짜 거의 태블릿입니다. 옆에 폴드 6랑 놓고 비교해보니까 진짜 이거는 비교도 안 될 정도고요. 구형 아이패드 미니랑 비교했을 때도 진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화면 차이가 많이 나고, 신형 아이패드 미니를 들고 와도 자, 이제 누가 태블릿이지? 라고 얘기하는 것 마냥 진짜 화면 크기 차이가 많이 나요. 진짜 얘는 이제야 폴더블 스마트폰 최초로 펼쳤을 때 태블릿만한 크기가 됐다라고 말해도 부끄럽지 않은 크기가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걸 좀 더 쉽게 와닿게 말씀을 드리면 얘는요, 3개의 제품이 하나로 합쳐진 거예요. 그냥 이렇게 접었을 때는 갤럭시 S 플러스 시리즈, 이렇게 한 번 접었을 때는 갤럭시 폴드 시리즈고, 이렇게 다 펼쳤을 때는 11인치 갤럭시 탭하고 이렇게 맞짱을 뜰 수 있을 정도가 된 3-in-1 스마트폰이란 얘기예요. 근데 갤럭시 탭만한 화면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주머니 속에 넣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작아지는 스마트폰. 와, 진짜 좀 대단하지 않나요, 이건? 근데 제가 좀 전에 화면 왼쪽의 3분의 1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접히는 아웃폴딩 방식이다 보니까 다 접었을 때 외부의 디스플레이가 일부 노출이 돼서요, 얘는 어쩔 수 없이 충격에 좀 약할 수밖에 없는, 구조적으로 내구성이 좀 좋을 수가 없는 방식이긴 하지만요, 일반 스마트폰, 폴드, 태블릿을 하나의 기기에 다 담아낸 이런 제품을 제가 지금 만져보다 보니까 테크충 입장에서는 진짜 약간 감격스러운 순간이에요. 그리고 또 테크 좋아하는 입장에서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요, 이 제품 두께가요, 이거는 뭐 거의 뭐 갤럭시 폴드랑 비교해도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두께가 얇습니다. 그리고 얘를 이렇게 다 펼치잖아요? 그러면 제품이 이렇게 얇아도 되나? 할 정도로 진짜 두께가 얇아지는데, 이 폴드랑 같이 놓고 봤을 때 두께 차이 느껴지세요? 진짜 차이 많이 납니다. 그래서 저는요, 처음에 이 제품을 뭐 영상을 통해서 보거나 다른 분들이 쓰는 거 봤을 때, 아니 이렇게 얇으면은 그냥 힌지 힘이 엄청 약해가지고 그냥 휙휙 휘는 거 아니야 싶었는데, 얘는요, 이 아웃폴딩, 인폴딩 모두 프리스탑 힌지가 적용이 돼서요, 힌지 자체는 굉장히 짱짱합니다. 전 구간 프리스탑 힌지예요. 얘는요, 어쩌면 갤럭시 폴드가 이걸 먼저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Z자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폴더블 스마트폰이 되었어요. 그리고 또 얘를요, 폴드랑 같이 놓고 보다가 좀 놀란 게 뭐냐면, 여기 이 부분의 주름이요, 갤럭시 폴드랑 비교했을 때 이 주름이 훨씬 더 얕아요. 근데 이게 좀 놀라운 게 뭐냐면요, 폴드는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 안쪽으로만 닫히는 인폴딩 방식만 적용이 된 거고요, 얘는 또 6세대나 된 제품이잖아요. 근데 메이트 XT는 하나는 이런 식으로 인폴딩,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아웃폴딩이 적용이 되는데, 이쪽에 인폴딩 주름이나 이쪽에 아웃폴딩 주름이나 둘 다 갤럭시 폴드의 주름과 비교했을 때 더 주름이 얕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주름을 줄일 수 있었지?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좀 자세히 봤는데요, 이런 폴더블 스마트폰에 적용되어 있는 주름은요, 이 커버 자체의 재질, 그리고 뭐 이 힌지의 구조, 최근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제가 좀 이름을 짓긴 했는데 디스플레이 시프트라고, 디스플레이를 접고 펼 때마다 조금씩 이동되는 이 기술이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게 메이트 XT에 굉장히 눈에 띄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, 그거 좀 설명드릴게요. 이 제가 이름을 붙인 디스플레이 시프트라는 기술은 화면을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할 때 안쪽에 있는 디스플레이 애니메이션만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, 실제로 안에 있는 디스플레이 자체가 물리적으로 접었다 폈다 할 때 살짝 옆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기술인데요, 이걸 제가 실제로 보여드릴게요. 자, 지금 제가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다 펼쳐놓고 이 베젤과 디스플레이가 정확하게 만나는 그 부분에 이렇게 포스트잇을 쫙 붙였어요. 자,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가 폰을 천천히 접을 건데, 여기 사이에 있는 갭이 점점 넓어지는 게 보이세요? 이게 폰을 접거나 폈을 때 디스플레이가 조금씩 이동한다는 얘기예요. 비포 애프터를 같이 놓고 보니까 확실히 차이가 나죠. 저는 얘 주름이 폴드 6보다 좀 더 얕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디스플레이 시프트가 좀 눈에 띄게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이런 디스플레이 시프트 기술은 사실 얘가 처음으로 들어간 제품은 아니고 뭐 많은 폴더블 스마트폰에 적용이 되고 있는 기술이긴 한데, 이게 특히 인폴딩 구조보다 아웃폴딩 되는 이 부분에서 좀 더 다이나믹하게 이동을 하다 보니까, 게다가 얘는 인폴딩과 아웃폴딩이 동시에 적용된 제품이다 보니까 이게 더 티가 많이 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 정도가 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. 여튼 이런 기술까지 최적화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주름을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, 실제로 그게 이렇게 효과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좀 박수 쳐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얘를 계속 뭐 이렇게 아웃폴딩도 시켜보고 인폴딩도 시켜보고 이러면서 드는 게, 중국 폰의 애니메이션이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? 뭐 이런 배경화면에서 뛰어난 건 물론이고요, 이런 앱 같은 걸 띄워놔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름 잘 이동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확실히 좀 이런 폴드하고 비교하게 되면 폴드는 조금
민망하죠. 애니메이션이란 게 거의 없어요. 자, 그럼 여기까지가 제가 살펴본 좀 메이트 XT의 좀 구조적인 장점 및 신기한 점이었다면, 이제는 조금 아쉬운 점이랑 걱정되는 부분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. 메이트 XT에서 가장 큰 단점이나 아쉬운 점이라면 역시 내구성에 대한 우려입니다. 근데 저는 이 제품을 실제로 써보기 전에는 이 내구성에 대한 우려가 단순히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할 때 내구성이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. 근데 써보니까 얘는 일상 조건에서 접었다 폈다 할 때 이 화면이 나갈 정도다, 그 정도로 못 만든 제품은 아닌 것 같고요. 대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인폴딩이랑 아웃폴딩 이런 게 동시에 적용되고 디스플레이 시프트 기능도 미미하지만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좀 복잡하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진짜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작동을 했을 때 좀 작동되는 게 많다 보니까 내구성에 대한 우려가 좀 있고요. 그리고 앞에서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, 이게 아웃폴딩 구조 자체에서 오는 디스플레이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는, 이건 진짜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다 보니까 얘를 만약에 떨어뜨린다 그러면 뭐 이런 힌지 부분으로 떨어지면 그나마 좀 낫겠는데, 디스플레이 쪽이 바닥으로 된 채로 떨어진다? 진짜 상상도 하기 싫네요. 그리고 또 내구성에 대한 또 다른 우려는요, 요즘 좀 중국 스마트폰을 보면 뭐 아너 매직 V3도 그렇고 이 화웨이 메이트 X도 그렇고 진짜 얇기는 더럽게 얇잖아요. 근데 저는 이렇게 얇게 만들 수 있었던 거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거는 저는 그 배터리 기술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배터리 기술 중에서 실리콘 소재를 이용하면 배터리를 얇게 하면서도 용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신기술이 개발이 됐거든요. 근데 그게 내구성이 좀 불안정합니다. 그래서 최근에는 그 실리콘이 들어간 배터리에다가 뭐 카본이 어쩌니 뭐 그래핀 코팅이 어쩌니 하면서 그런 실리콘 음극재의 단점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왔는데, 그것도 시장에서 완전히 상용화된 검증된 기술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약간 얇은 폴더블 스마트폰에 배터리 용량을 대용량으로 넣은 거는 과연 얘가 몇 년 사용했을 때 배터리 성능이 초기 대비해서 얼마나 잘 유지가 될까, 그리고 배터리 좀 오래 사용하다 보면 배터리가 좀 부풀 수 있는 배터리 스웰링 현상이 잘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조금 들긴 합니다. 그리고 배터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, 얘는 아까 화면에 펼쳤을 때 거의 10인치급 태블릿 사이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근데 여기에 들어간 배터리는 5600mAh로 10인치급 태블릿이라고 하기에는 좀 배터리 용량이 살짝 아쉬운 편이에요. 뭐 1인치 더 큰 제품이긴 하지만 여기 있는 갤럭시 탭 S9은 배터리 용량이 8400mAh잖아요. 그래서 얘가 화면 크기가 거의 뭐 1인치 정도 차이로 굉장히 비슷한 편인데 5000mAh대라는 거는 배터리 충전 속도가 조금 뭐 빠르긴 하지만 진짜 영상 머신으로 쫙 영상 보는데 사용하기에는 배터리 용량이 좀 아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리고 얘가 스피커를 여기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좁았나 봐요. 스피커 품질이 갤럭시 폴드 시리즈에 비하면 확실히 좀 떨어지고요. 그리고 이렇게 접었을 때 두께는 상당히 괜찮거든요. 비록 카메라가 이렇게 좀 튀어나오긴 했지만 우리가 보통 그립감을 얘기했을 때는 카메라가 튀어나온 부분이 아니라 아랫부분을 이렇게 잡으니까 그립감은 굉장히 좀 괜찮은 편인데 무게가 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. 폴드보다 좀 많이요. 실제로 무게를 잡아도 스펙보다 아무래도 보호 필름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은데 조금 무겁게 300g이 넘게 나왔고요. 그리고 카메라가 이렇게 두껍게 좀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쥐었을 때 무게 중심이 위쪽에 좀 쏠려 있는 느낌이 들어서 실제 무게보다 조금 더 무겁게 느껴지는 그런 게 있긴 해요. 그리고 얘는 제품 가격은 굉장히 비싸긴 하지만 그렇게 성능이 뛰어난 폰은 아닙니다. 아무래도 이렇게 얇은 곳에 발열 관리까지 하려다 보면 좀 어려워서 그런지 고성능 칩셋이 들어가진 않았어요. 그래도 옵션을 조금 타협하면 고사양 게임이라고 못 돌릴 정도는 아니고 화면 크기에서 오는 만족감도 크긴 한데, 확실히 이 제품이 성능을 많이 생각하고 만든 제품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.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아너 매직 V3는 좀 잘 만든 폴더블 스마트폰 느낌이었다면 이번 화웨이 메이트 XT는 실험용으로 만든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조금 들긴 했어요. 그리고 저는 사실 얘를 좀 제품 기술력 살펴보려고 어떻게든 구하려고 했지만 국내에서 이거 좀 편하게 쓰려면 좀 많은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. 저는 지금 여기에 뭐 플레이스토어를 포함해가지고 기본적인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쓸 수 있는 대부분의 것들을 세팅이 다 돼 있는데요, 얘는 안드로이드 OS를 튜닝한 화웨이 자체 OS를 사용하기 때문에 원래는 이런 식으로 플레이스토어 설치도 쉽지가 않고요. 이렇게 안드로이드에서 편히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앱들을 좀 설치하려면 좀 약간 거슬리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. 그리고 여기다가 유심을 넣어가지고 뭐 통화도 쓰고 데이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려면요,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 VoLTE 호환 문제라고 우리나라 통신망하고 얘하고 그렇게 호환성이 좋지가 않습니다. 근데 얘가 한국에 썼을 때 의외로 좀 괜찮은 게 있었는데요, 이렇게 자동 통화 녹음 옵션 있고요, 이렇게 모바일 티머니도 설치가 가능하고 실제로 써보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실제로 이 기기를 대여해주신 겨울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다 세팅을 직접 하셨고 뭐 어떻게 사용하면 편하고 어떤 점이 불편하고 이런 걸 다 알고 계시니까 얘를 실제로 국내에서 메인 스마트폰으로 쓰시겠다
라고 하시던데, 그런 분들이 아니라 처음 얘를 접해가지고 메인 스마트폰으로 쓰시려고 한다? 그럼 좀 공부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 좀 추천드리긴 조심스럽긴 해요. 근데 사실 그런 거는 뭐 공부하면 되니까 저도 거기까지 분석하고 나서 얘 삼성페이가 안 되는 거는 뭐 좀 아쉽긴 하지만 얘를 메인으로 좀 써볼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솔직히 좀 들었거든요. 왜냐면 하나의 기기에서 스마트폰, 갤럭시 폴드, 그리고 갤럭시 탭을 한 기기에서 다 쓸 수 있다는 거는 솔직히 너무 매력적이잖아요.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걸 메인 스마트폰으로 사용하겠다는 마음을 살짝 접은 이유는 역시나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셨겠지만 보안 이슈였어요. 화웨이에서는요, 최근에 뭐 30년 동안 사이버 보안 사고가 0건이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, 솔직히 거의 모든 제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메인 스마트폰을 화웨이 제품으로 사용한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. 뭐 제 유튜브 계정 정보 털려버리면 여러분들이 저를 이제 못 보게 될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게 메인으로 사용하는 건 좀 조심스럽긴 한데, 저 같은 유튜버가 아니라 일반인이라면, 그리고 댓글을 진짜 좋아하시는 분이라면, 그런 분들이라면 전 이걸 메인으로 써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굉장히 재미있고 잘 만든 폴더블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해요. 전 솔직히 아너 매직 V3도 좀 잘 나오긴 했었는데, 걔는 약간 얘 업그레이드된 느낌이라서 굳이 삼성이라는 브랜드 버리고 아너 쪽으로 중국폰으로 넘어갈 좀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, 얘는 기술적으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살짝 들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든 스마트폰입니다.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요, 아니 중국 스마트폰에 대해서 저렇게 극찬을 한다고? 아니 중국 제품 왜 자꾸 리뷰하세요? 중국몽이에요? 구독 취소해요? 라고 하신 분들 좀 계시던데, 최근에 중국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이 1년 만에 화웨이든 아노든 글로벌 판매량이 이렇게 막 치솟을 때 갤럭시가 이렇게 반타작으로 확 떨어진 거는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갤럭시 폰 만들 때 좀 참고 많이 해주셔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. 제가 요즘에 이런 중국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글로벌 기기를 많이 리뷰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 제품을 빌려주면 잘 리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이렇게 제품 빌려주신 겨울님 너무 감사드리고,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.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여기까지 할게요. 감사합니다. 테크몽이었습니다.